네, 이 여당이 정치권의 평창 올림픽과 밀양 화재 참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쟁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 공작비 중에 일부를 빼돌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비위 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 의원님, 한국당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연찬회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해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홍준표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약속을 번복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사실은 지금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제주는 이제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이긴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패배해도 그 자리 보존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번복한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계속 팩트 체크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 경남 도지사 시절에 화재도 한 번도 없었다, 또는 이낙연 전 도지사가 세월호 때 도지사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도지사는 지금 국민의당의 국회의원으로 하고 계셨 분이죠. 박준영 전 도지사인데, 한 이틀 정도는 아마 참사로 인한 그 유가족들과 그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저희가 도리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다가 어저께 이제 그 총리실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입만 열면 사실 국민 감정하고 좀 벗어나는 좀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도 본인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했는데 대표직에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생각을 좀 여쭤주셨습니다. 예, 제가 홍준표 대표 대변인이나 자유한국당을 대변할 입장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께서 그동안에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입장이 이제 몇 번 이제 바뀌었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산할 것인가, 또 좀 배려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그 대선 과정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이제 바뀌었고, 또 바른정당 의원들을 받아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1차 받아주고 나서 이제 문 내렸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연문 열어놨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바뀌고, 또 남경필 지사나 또 이런 분들 못 받는다 했다가 이제 받았다든가 그런 정치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6개 광역시도단체장 당선 못 시키면 물러나겠다고 한 부분도 저는 물러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까지 완전히 번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물론 6개 광역단체장 이기면 물러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은 질 경우에 그렇게 공언한 대로 물러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물러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표현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물러날 자리는 내놓고 물러날 수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차례의 당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그 직할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지방선거에서 패해가지고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분들이 지도부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본인이 물러나더라도 본인 이 정도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이 당에는 없다라고 본다면은 자리는 내놓고 물러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영향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관계 이런 부분은 홍 대표의 발언이 좀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홍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의 제 취약점이 사실관계를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예.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중적 분위기 영합해서 한마디 딱 던질 때는 일일이 그걸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발언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표현도 속 시원하게 하다 보면은 점잖지 못한 발언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정치 지도자로서는 본인의 신뢰 또 본인이 속한 정당의 신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이제 예. 첨언을 드리자면 그 사고 당일날 그 원내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그다음에 그 총리 사퇴 김성태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예. 그리고 청와대 총사퇴 내각 총사퇴 이걸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어서 홍준표 대표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예. 꺼내서 결국은 진퇴양난에 빠져서 또 연찬에 가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지금 대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맡고 나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라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랑 또 모순 관계가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이런 그 말씀이 결국은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말이든 아니면 확인됐어도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뭐 평창올림픽에 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은 제1야당의 당대표가 아무리 여당의 발목 잡기를 해도 유만부덕이지 이거는 좀 과한 태도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사실은 저는 그닥 그렇게 미래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정원이 뭐 계속해서 연일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은닉 의혹을 파헤치는 데 사용이 됐다. 근데 이게 원래 대북 공작용으로 배정이 된 돈이었다. 이런 사실이 또 추가로 지금 알려져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정원 3차장 그리고 대북 그 국장 예.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다가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한 것 같은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이제 결정을 내리는지 예.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물론 본재판하고는 별개 문제지만은 예. 그걸 보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국정원의 이 일종의 좀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직 대통령 문화가 아직 정립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 물러나서도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거든요. 어느 대통령 할 것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집권하고 있는 현 정권에는 그 물러난 전직 대통령이 늘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었죠. 네.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또 같은 정권이라도 서로 이제 사이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기관이 국정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그런 전직 대통령들의 네. 정치적 영향력을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또 그 억제하거나 할 그런 그 고리를 만들려고 한 그런 발상이 예. 그런 쪽으로 좀 됐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게 역대 정권이 정부의 국민에다가 약속했지만은 코를 끊지 못한 국내 정치 관여 예. 그걸 계속한 결과고 예. 또 검찰의 그 구속영장 내용이 맞다면은 거기 필요한 그 활동비를 또 그 국내 파트의 그 비용도 있을 텐데 예산도 있을 텐데 대북 그 공작 자금으로만 했었다면 그건 그대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현 정부도 그 국내 정치를 이렇게 단절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정치 파트는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이 국정원의 대북 공작용 자금이 전직 두 대통령을 캐기 위한 그런 돈으로 쓰인 혐의가 있다라는 질문을 조 의원님께 드렸는데 과잉 충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게 충성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 혹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걸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CD를 캐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게 지난번에 국민의당의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그런 이제 공작 혐의가 이제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사실은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그 뒷조사를 했고 또 네. 하나가 이제 민간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그를 입증한 것을 이제 민병두 의원께서 이제 정론관에서 브리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어려운 상황, 그때 이제 광우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국내 상황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반성하고 사과했다라고 눈물 흘렸다는 그 말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일단은 본인의 그런 곤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직 두 대통령과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 정권 초기부터요. 그래서 국정원이 하지 않아야 될 그 소위 대북 공작금을 10억 원을 그 들여서 지금 이제 해외 비자금을 그 뭐 풍문으로 나돌던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인데 그러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지시 없이 이 일을 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함부로 갖다 쓰고요. 또 국정원장이 전직 두 대통령을 음해하는 그런 공작에 가담했다. 그리고 그것도 대북 그 공작을 해야 될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썼다라는 것은 이거는 국정원법 위반이고 가까이 봐서는 어쨌든 그 뇌물죄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뭐 충성하기 위해서 진행됐다기보다는 정치 보복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죠. 그리고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호텔을 1년 동안 계약해서 안가로 활용했다라는 점은 누군가로부터 들키지 않고 뭔가 모정에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쓰는 사저도 있고요. 또 국정원에서 또 비밀 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을 이용해서 썼다는 얘기는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정말 이 정치인에 대해서 뒷조사하거나 민간인 사찰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사찰을 해서 망신 주기를 했던 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내몰린 거고요. 그 슬픔을 내 몸에 반쪽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물론 몸이 많이 편찮으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목도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께 이미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정원도 개혁을 해서 국내 정치에 철저히 그 진짜 일말이라도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좀 이제 그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또 그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그리고 다스 문제,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문제 이런 것들이 밑에서 다 문제돼 가지고 결국 이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것 아닌가 해서 검찰이 계속 봤지만은 결국 아직까지는 하나도 지금 연결되는 게 없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댓글 사건도 그렇고 또 그 다스 비자금도 그렇고 진술은 있지만은 그게 연결된다는 그 혐의를 그 검찰이 아직 이제 잡지를 못하고 있고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 일단 이 사건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지만은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되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의심은 하더라도 결국 그 연결점은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 당시에 각 기관들은 국정원이든 또 그 군이든 사이버 사령부나 뭐 이런데 어느 그 부서든 그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계속 이제 연장선상에서 해오는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부터 정치를 굉장히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기관들, 권력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운용을 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본인이 잘 몰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서는 그 좀 정치적으로 그 권력기관을 활용하고 해가지고 통치를 기반을 다지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주변에 이제 불만들이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밑에서는 과거부터 해오던 관행들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지시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관리 통제를 또 못했을 수도 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진술 나오고 하는데 연결되는 저 지점이 발견이 안 되는 거는 그 당시에 그런 국정 운영 그 시스템이나 체제 그것도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막연하게 추론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말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 이제 한 2주 동안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네.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을 한 겁니다. 모든 사실은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그래서 싶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MB가 알고 있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이야기했지. 예.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정두원 전 의원의 진술이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청계재단에서 지금 지하 2층에서 박스 20개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BH라고 적시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MB가 모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도에 그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 그 재산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예. 국회의원직을 비례대표직을 반납을 했던 분이고요. 96년도는 김유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거법을 위반하게 해가지고 해외 도피까지 갔다가 그 죄로 국회의원직을 또 반납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BBK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계천 문제나 아니면은 그 고속버스가 아니라 대형 버스 예, 예. 그 다니는 그 길 내는 것까지 도와드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넣는 것은 참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마당인데 그건 차차고라도요. 지금 얘기는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지금 어저께 검찰에서 얘기 나왔지만 동계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두고 소환하진 않는다. 그 이후에 예. 소환 시기를 놓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의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백준 그 총무 기획관의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분조 부인한 게 국정원 특활비 사용해서 MB에게 건넸다라는 것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요. 그러면 국정원장을 왜 1년 만에 그만두고 바꿨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